80일 밤 이야기 후민한자 천일야와는 맹상군의 계명구도와 검찰개혁입니다. 후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폰 강의가 무료입니다. 1. 맹상군의 덕망과 명성은 천하에 알려졌고 한돌자, 계명구도는 닭개 울명, 개구 도둑도이고 개처럼 변장하여 좀도둑질을 잘하는 사람과 닭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찮은 재주를 가진 사람도 쓸모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감선생, 오늘은 계명구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해요. 한돌자, 그럽시다. 문자신선님, 맹상군은 어떤 인물인가요? 문자신선, 예, 맹상군은 전국시대 중엽 제나라의 왕족으로 설땅의 영주가 되었습니다. 본명은 전문이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아 거느렸습니다. 홍원신선, 그는 무엇이든지 한 가지 재주가 있으면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후대했으므로 그의 저택에는 3,000명이나 되는 식객들이 들끓었답니다. 맹상군은 그들의 재주를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유능한 인재를 잘 활용하였습니다. 맹상군의 덕망과 명성은 천하에 알려졌고 제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 맹상군은 진나라 소양왕의 부름을 받고 주감선생, 맹상군이 진나라 소양왕의 부름을 받았다면서요? 풍운신선, 예, 진나라 소양왕은 맹상군을 초청하여 그의 인재를 시험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제나라 왕이나 맹상군도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맹상군은 식객 중에서 엄선한 10여 명만 데리고 진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진나라 소양왕을 배할한 맹상군은 많은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양왕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여우 겨드랑이에 흰 털가죽 여러 장을 이어서 만든 호백구라는 갓옷, 곧 가죽옷이었습니다.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명품을 얻어 대단히 흡족한 소양왕은 겨울이 되면 사용하려고 그것을 보물창고에 소중히 보관하였습니다. 한돌자, 소양왕은 맹상군을 인재로 등용하려고 했나요? 문자신선, 그럼요. 진왕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맹상군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의 인물됨을 자세히 시험하여 보고 그를 진나라의 재상으로 기용하려고 했습니다. 주감선생, 그러면 진나라 대신들은 맹상군을 환영했을까요? 풍원신선, 그렇지 않습니다. 진나라 대신들은 맹상군이 재상이 되면 자기들이 쫓겨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한돌자, 그러면 진나라 대신들이 맹상군을 모함했겠지요? 문자신선, 그렇지요. 진나라 대신들은 전하, 맹상군은 제나라 왕의 일족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 나라 재상으로 등용하는 것은 불가할 뿐 아니라 마음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소양왕이 신하들에게 심히 이미 그 말을 내비쳤으니 어쩐다? 하고 묻자 신하들은 눈 딱 감고 목을 베십시오. 그래서 화를 없애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소양왕은 양심과 체면상 차마 그런 가혹한 짓은 할 수 없어서 맹상군을 일단 영빈관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3. 맹상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는데요. 주감선생, 맹상군의 목숨이 풍전등화가 되었군요. 문자신선, 그렇습니다. 눈치 빠른 맹상군은
상황이 급변하여 자기에게 생명의 위험이 닥쳐오고 있음을 곧바로 인지하였습니다. 맹상군은 공리 끝에 진왕의 아우에게 매달려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진왕의 아우는 소양왕이 끔찍이 사랑하는 연희를 찾아가서 맹상군의 구명운동을 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연희는 그러면 나에게도 호백구 한 벌을 바치라고 하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왕의 아우가 돌아와서 이 말을 전하자 맹상군은 이미 진왕한테 헌상해버린 호백구를 당장 어디서 또 구한다는 말인가 하고 크게 탄식하였습니다. 한돌자, 맹상군이 수많은 식객을 거느린 것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겠죠? 풍운신성, 그렇고 말고요. 맹상군이 크게 탄식하자마자 곧바로 도둑질 솜씨가 귀신 같은 자가 나서며 제가 왕의 보물 창고에 잠입해 호백구를 당장 훔쳐내겠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쩔 도리가 없었으므로 맹상군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승낙하였습니다. 그날 밤 좀도둑에 달린 개가죽을 뒤집어쓰고 대궐에 잠입하여 보물창고에 접근하였습니다. 장고지기는 개가죽을 뒤집어쓴 좀도둑이 다가왔으나 좀도둑을 개로 알고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도둑은 창고지기가 잠들기를 기다려 귀신같이 창고문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 호백구를 감쪽같이 훔쳐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감선생, 그래서 맹상군은 어떻게 구명운동을 하였나요? 문자신선, 이튿날 맹상군은 소양왕의 아우를 통하여 호백구를 연희에게 전달했습니다. 연희는 호백구를 받고 크게 기뻐하여 왕을 설득하였습니다. 맹상구 같은 훌륭한 인재를 모함하여 해친다면 세상의 전화를 어떻게 볼 것이며 천하의 어느 어진 선비가 다시 이 나라를 찾아오겠습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 두면 참소는 남을 헐뜯어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고해 바친다는 뜻입니다. 참소가 끊이지 않아 시끄러울 것이니 하루빨리 제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자 허양왕은 그게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날이 밝자마자 맹상군을 곧바로 풀어주었습니다. 4. 그래서 계명구도가 유래했군요. 주감선생, 그러면 맹상군은 무사히 제나라로 돌아갔나요? 풍운신선, 아니요. 또다시 숨막히는 위기에 부닥쳤어요. 일단 위기에서 벗어난 맹상군은 진왕의 마음이 변하거나 호백구 절취 사건이 들통이 날까봐 바로 안간힘을 다하여 숨차게 마차를 빨리 몰아 한밤중에 함곡관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첫 닭이 울어야만 함곡관의 관문이 열리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가 없이 꽉 막히고 말았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식객 중에 닭 울음소리에 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꼬끼요 하고 닭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집집마다 닭들이 덩달아 큰 소리로 닭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사들은 닭이 우는 소리에 맞춰 함곡관의 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맹상군 일행은 함곡관을 무사히 빠져나가 제나라로 돌아왔습니다. 한돌자, 계명구도라고 하면 고사성어 풀이에 개가죽을 둘러쓰고 변장하여 도둑질하고 달개 울음소리나 흉내내는 잔재주라고 하고 또 하찮은 잔재주를 가진 사람도 쓸모 있을 때가 있음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런 잔재주를 이야기한 것이 전혀 아니지요. 문자신성, 그렇지요. 제나라 맹상군, 초나라 춘신군, 위나라 신릉군, 조나라 평원군들을
전국 사공자라고 합니다. 맹상군이 진나라에서 목숨을 구하여 무사히 탈주한 것은 계명과 구도라는 잔재주를 부린 두 식객들의 덕분인 것은 사실이지요. 풍은신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전국시대의 여불이나 전국 사공자들은 임금에 준하는 권력과 부를 소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색과 선비를 모아 무소불위는 못할 일이 없이 다 해낸다는 뜻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덕망을 떨친 전국 사공자 중의 하나인 맹상군이 슬기롭게 생명의 위기에서 탈출한 것을 보기로 든 것이지요. 전국 사공자들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고사성어입니다. 한돌자. 맹상군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위기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묘수를 써서 목숨을 구해낸 것을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신선. 그렇지요. 계명구도의 주제는 맹상군이 부활을 이용해 개나 닭의 잔재주를 부렸다는 좁은 뜻이 아닙니다. 전국 사공자 같은 세도가들은 그가 직면한 세상사 중의 난제를 무소불위로 오직 유능한 인재에 맡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5. 현대판 계명 구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감선생. 현대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정정당당하게 처신하고 정의롭게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 애국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열한 개인의 영달이나 부조리한 사의사욕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주가 뛰어난 영재들을 모아 거느리고 무소불위로 비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현대에도 재벌 기업이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생명을 죽음과 불구 환자로 내몰고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돌자. 다 썩어버린 일부 종교인이 자기가 지은 죄는 맹상군의 계명구도로 빠져나가면서 남에게는 사입이라고 합니다. 리베이트의 양심을 버린 일부 의사와 제약회사 때문에 약물 과다 투여로 국민 건강을 해치고 약값은 비싸집니다. 일부 사학재단도 비리와 매관 매직이 그치지 않아서 돈 없으면 대학 교수도 못한다고 해요. 주감선생. 정치인은 바위이고 재벌은 가위이고 언론인은 보라고 합니다. 정치인은 언론의 비리가 드러날까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재벌은 정치인에게 탈세나 비리가 찍혀 처벌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언론은 재벌에게 밑보여 광고비로 모기 조일까 꼼짝 못한다네요. 이 모든 비리를 저지르는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검찰이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언론과 결탁하여 맹상군의 계명구도 노릇을 하는 것이 현대 비리의 원조입니다. 한돌자. 검찰은 죄 없는 약자에게 죄를 조작하여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일부 비리 재벌이나 일부 비리 정치나 일부 비리 종교인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로 무고한 생명을 살인하거나 살상하고도 현대판 계명구도로 법망을 빠져나가서 멀쩡합니다. 주감선생. 그래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검찰은 발악을 하고 있어요. 나라의 주인인 백성의 눈을 부릅뜨고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문자신선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신선. 주감선생님과 한돌자님이 많이 연구하셨네요. 그러니까 늘 옹고지신이라고 해요. 옹고지신은 옛것을 지키고 나아가 새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런 옛글을 정치인이 잘 알아야 해요. 두 분이 널리 세상에 잘 알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 81일 밤 이야기 후미나자 전일야와는
소설 통일천하에 나오는 한고조 유방의 한나라 건국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문민화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전문대학원 입시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문민화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